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꿈꾸는 이 팀장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요, TMF가 될 뻔한 벼랑 끝 11번가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. 티몬 위메프를 인수했던 Q10이라는 회사가요, 사실 11번가도 인수하려고 했습니다. 티몬 위메프하고는 몸집으로 비교가 안 되는 11번가, 덩치 큰 11번가까지 Q10이 만약에 인수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?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. 2023년 작년 9월 전후로 해서 이 11번가를 가지고 있던 SK 입장에서는 빠른 매각이 필요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매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 뭐 아마존, 뭐 알리바바, 뭐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. 근데 실제 가장 인수에 근접했던 건 티몬 UMF 사태를 일으킨 바로 Q10이었습니다. 이 Q10은요, 두 번이나 인수분사를 타진해요. 첫 번째는 지분을 완전 교환해서 현금을 하나도 쓰지 않고 11번가를 인수하는 방향, 약 대략적으로 가치는 1조 원 정도로 쳐졌다고 해요. 그런데 이게 실패하죠.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빠른 매각이 필요한 그 시점에서 5천억 현금과 지분 수합을 제안합니다. TQ10 측에서요. 근데 이 5천억이란 돈이 이 Q10한테 어디 있었겠습니까? Q10 사실 지금 보면 거의 빈털털이었잖아요. 돈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 5천억을 다른 쩐주한테 끌어오려고 했던 건데, 이 쩐주가 SK 측에 지급 보증을 요청한 겁니다. 제가 지금 생각해도 좀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, Q10이 5천억을 끌고 오는데 이거에 대한 지급 보증을 SK 측에 요청을 해요. 그래서 SK가 이거 거절하죠. 이렇게 못한다. 그래서 결국은 결렬이 됐습니다. 이게 정말 11번가한테는 신의 한 수가 된 거죠. 이때 인수됐으면 지금 티몬 UMF보다 피해자들이 훨씬 많았을 거고요. 그리고 피해 규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겁니다. 그러니까 정말 다행인 거죠. 11번가의 이 지분 구조를 좀 들여다보면요, 이 SK가 80%를 가지고 있고요, 나인홀딩스라는 곳에서 18%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. 이 2018년도에 이 FI, 이 투자자들한테 5천억 원을 투자를 받습니다. 이 11번가를 앞으로 상장시키겠다. 이 당시에 가치로 한 2.6조, 2.7조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았었어요. 그런데 5년 내에 상장을 하지 못하면, 혹은 매각을 하지 못하면 이 5천억 원의 이자까지 포함해서 약 5,500억 원을 상환하는 조건이었어요. 근데 실제 SK가 상환하지 않습니다. 나는 이거 다시 못 사주겠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팔아. 이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SK 지분, 요 80%까지 해서 같이 매각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23년 9월이 그 시기잖아요. 아까 Q10이 이 11번가 인수 의향서를 냈었던 그 전후에서 그 시기가 사실 11번가 입장에서는 가장 빨리 매각을 해야 되는 시기, 어떻게 보면 가장 값어치가 낮은 시기 정도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때를 Q10이 노렸던 겁니다. 그래서 사실 Q10이 만약에 진짜 11번가까지 인수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. 이게 SK는요, 사실상 손절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11번가를 더 이상 우리가 끌고 가지 않겠다, 그냥 매각 알아서 해. 만약에요, 5천억 원에 팔린다고 하면 SK는 한 푼도 돈을 11번가 판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. 기존 투자자들한테 다 돌아가고 본인들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. 이 5,500억 원 이상으로 팔아야 그 남은 금액, 투자자한테 5,500억을 주고 나머지 금액을 SK가 가져갈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, 사실 SK는 이제 11번가는 뭐 팔아봐야 받을 수 있는 돈이 없다, 손절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11번가는 뭐 SK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는데 이게 망하게 하겠어? 라고 하지만 사실은 손절했다. 그거를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11번가의 매출과 영업이익 추이를 가져왔는데, 이 매출은요,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정체하다가 상승을 하는 그런 느낌을 보입니다. 상승하는 거 좋죠. 사실 거래 규모에는 거의 상승하지 않았는데 2018년도부터 이렇게 상승하는 느낌을 보여준 건 이 11번가에서 직매입, 즉 로켓 배송 제품 같은 창고의 제품들을 미리 매입해서 판매하는 제품들을 늘리기 시작합니다. 왜 늘렸냐면요,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. 상장을 해야 되니까, 상장을 하려면 매출이 성장성이 좀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 매출이나 이런 어떤 성장성도 이뻐 보이기 위해서 직매입을 시작했습니다. 근데 그게요, 독이 된 거죠. 적자폭이 커질 수밖에 없죠. 직매입을 하려면 물류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죠. 창고도 져야 되죠. 이러다 보니까 이 적자폭이 엄청나게 커집니다. 그리고 실제 상장도 실패하고 매각도 실패했어요. 그래서 작년에 또 심지어 1,200억 원 넘게 손해를 봤습니다. 영업 적자를 기록했어요.
2023년도 말,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이 11번가의 자본 총계는 1221억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작년과 같은 적자를 한 번 더 본다면 11번가도 자본 잠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. 이 정도로 사실 상황 자체가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.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매각이 잘 안 되죠. 이 오아시스 마켓이 11번가를 최근에 인수하겠다라는 의향서를 제출했어요. 근데 이 오아시스 마켓은 어떤 회사냐? 이 신선식품 쪽에서 마켓컬리하고 경쟁하는 회사인데요. 이 신선식품 쪽에 상당히 강점이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 회사는요,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. 매출 규모는 약 4,700억 정도 되지만 이 이익을 보고 있긴 하지만 이익 보는 수준이 133억, 48억, 57억 연간 영업이익이 그래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보다 훨씬 큰 덩치의 11번가를 사실 인수할 만한 현금이 없죠. 그러니 큐텐이 제안했던 것처럼 이 지분 수합, 지분을 교환하는 식으로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11번가 쪽에서 그런 식으로 매각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또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. 그래서 이 11번가를 가지고 있는 11번가를 팔아야 되는 이 투자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이제 뭔가 규모에서 네이버와 쿠팡과 뭐 혹은 뭐 알리바바, 알리익스프레스, 테무와 경쟁할 수는 없다. 경쟁력은 이미 떨어졌다. 그러니까 이 마켓컬리처럼 우리도 이제 흑자를 보자. 그러면서 매각을 좀 더 해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두 번의 실제 희망퇴직까지 받았습니다. 작년 말에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또 받았고요. 그리고 그걸로 부족했는지 올해 3월에 전체 직원 대상으로 또다시 한번 희망퇴직을 받습니다. 그리고 11번가가요. 4억 이전까지 결정을 해요. 예전에 역시 여러분도 혹시 대우 이 빌딩 아세요? 대우에 4억이 있었던 서울역 앞에, 지금은 서울스퀘어인데 이 서울스퀘어에서 5개 층을 11번가가 쓰고 있었거든요. 저도 이 11번가 미팅 있을 때 몇 번 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이 회사를 광명으로 이전한다고 합니다. 당연히 서울역 앞 이 알짜배기 위치에 있는 이 서울스퀘어 임대료가 비쌌겠죠. 그러니까 이걸 줄여서 광명으로 이사를 하는 겁니다. 물론 광명도 서울과 무척이나 가까운 수도권이긴 하지만 정말 이 서울 중심지 서울역 그쪽과 또 광명은 느낌이 좀 다르죠. 이런 식으로 어쨌든 지금 11번가는 허리띠를 졸라 매면서 어떻게든 매각을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11번가가요. SK에게는 버림받았습니다. 손절당한 건 사실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SK가 아닌 투자사들이 지금 11번가를 매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진짜 큐텐한테 인수 안 된 게 정말 신의 한 수, 그나마 다행입니다. 하지만 한국 이커머스 시장이 이제는 너무 어려워졌어요. 쿠팡, 네이버, 그 뒤를 따라오는 중국 커머스, 알리, 테무, 여기와 사실 경쟁하기가 녹록치가 않은 거죠. 게다가 지마켓 옥션을 신세계에서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신세계 쪽 SS닷컴 이 연합과도 지금 사실은 상대하기가 버거운 상태. 그래서 앞으로 11번가가 매각이 된다면 쿠팡보다 자금력이 좋은 회사, 이런 회사한테 매각이 되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런 회사가 어디 있냐? 이미 11번가를 인수하겠다 매각할 때 얘기가 나왔었던 뭐 아마존이나 뭐 중국의 알리바바나 뭐 이런 회사들이 사실 인수하지 않는 한 11번가가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.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?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벼랑 끝에 선 11번가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.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꾼꾼이 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